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선투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설계 1위 ARM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천과 용인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민주당 다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자, 민주당도 이제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완화해주는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전에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중과 시행 이전 보유 기간에 한해서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2010년 구입한 주택을 올해 6월에 매도할 경우에 2010년부터 중과 시행 이전인 2018년 3월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폐지해버리면 되지. 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장기보유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낮아지면 다주택자가 늘고 시중의 매물도 늘어나니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윤호중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교각 사류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대가가 오르는 등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순간 국민을 위한다면 그것을 폐지해야 됩니다. 자, 임대차 3법은 수정이 아니라 완전 폐지가 마땅합니다. 자, 인수 ETF, 부동산 TF 첫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세금 대출 완화에 집중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TF 팀장은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입니다. 자, 그동안 문정부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윤정부에는 실력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많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장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평택 동두천에도 GTX 건설 가능하다. 윤 교통공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GTX A는 평택까지, B는 춘천까지, C는 동두천까지, 그리고 천안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GTX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연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GTX는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GTX 공약인데요. 자, 이 공약을 보면 동두천과 평택이 가장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고요. 오산역, 지제역, 병점역에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투자를 추천합니다. 자, 미국 집값 1월에만 19%가 올랐다고 합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사자라는 그런 의견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코로나 기간에 공급이 줄어들어서 매물이 부족하고 원자재가가 상승하니 집값이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가 있었는데요. 문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이 4년간 2억 7천만 원이 불었다고 합니다. 평균입니다. 그리고 평균 재산은 16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을 보면 이렇게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사는 집이 상승했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고위공직자는 정보가 빠르고 고급 정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들도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도 당연히 돈을 불려야 합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4년간 2억 7천만 원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1년에 6,750만 원의 증가이고요. 한 달에 563만 원의 증가입니다. 이것을 저축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투자도 병행했다고 봅니다. 자, 집 팔아라 정부 경고에도 끝까지 버틴 공직자들. 자, 공직자도 팔지 않는 주택을 국민에게 팔라고 그렇게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많이 했었죠. 자, 정권은 짧고 재산은 깁니다. 그러니 팔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적폐가 되면 주택의 공급은 더 부족해집니다. 이 쉬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지금 한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다주택 여의원들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고 있다. 뭐 광주를 팔고 음마를 보유한다. 예, 당연하죠. 자, 지금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리한 시대입니다. 초고가 한 채의 보유세가 중가 두 채 보유세보다 더 적기 때문이죠. 그러니 A급 한 채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 상방이 계속 뚫려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키 맞추기를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뉴타운 해제 장애 6곳 재개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2블럭 783가구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있고 바로 아래에 인덕원역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덕원역의 우측 상단으로 해서 인덕원 테크노밸리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과천 지정타는 인덕원 테크노밸리와 하나가 되어서 고급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고요. 삼본과 평촌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젠트라움 LE 고급 오피스텔 리미티드 네이밍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부르기 쉽고 독특한 이름을 선호하고 아클레르, 아티드, 디아포제 차별화된 네이밍을 차별화된 네이밍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는 고급 오피스텔의 분양이 증가합니다. 이들은 인근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전용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오피스텔의 지위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 거주자를 아파트보다 더 아래로 보았으나 오피스텔의 지위 격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자부심을 갖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소형 빌라 다세대 주택수 합산에서 뺀다. 인수위 다주택 요건을 완화하고요. 임대 공급 유도해서 주거 안정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될 듯 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주택자를 많이 만들면은 임대 물건이 많아지죠. 임대 물건이 많아지면은 임차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더 유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소형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의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 문정부에서 오피스텔은 동탄, 강서구,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만 종부세 대상이 종부세 대상이었습니다. 이것만 주택으로 간주를 했죠. 나머지 99%의 지역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 오피스텔의 규제가 더 약해지겠죠. 더 강해진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그
주택수 합산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쨌든 이 기사가 매일경제 단독 기사라고 하네요. 부동산 시장 규제 문정부 이전 상태로 복원하겠다. 분상제 초과이익 환수제도 보완을 하겠다. 자,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는 악법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규제를 늘리고 세금을 늘리면 집값은 더 상승합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면 집값은 안정이 됩니다. 자, 애플이 11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19년 만에 최장 랠리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 종식을 기대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의 주가 상승을 보면 전쟁의 위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뜨거운 감자 임대차법 전월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개편을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2법을 2+1으로 바뀌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임대차 3법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임대차 3법 완전 폐지를 어,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